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LA 한인타운 맛집은 한국에도 소문이 나 있죠. LA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으로 역수출된 음식점도 있는데요. 오늘은 한인타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며 외식업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용호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표님 일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년 운영하고 계시나요? 올해 이제 29년째 아이고 20년. 한 장소에서 한 장소. 예. 남가주에서는 아마 기록 아닐까요? 그럼? 서던 캘리포니아 중에서 일식으로는 네네네. 제가 만들고 네. 한 장소에서 네. 제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사실 팬데믹이 좀 조금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또 그런 소식이 좀 안 들려와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듣고자 이렇게 모셨는데, 먼저 요즘 가장 힘든 상황이 이 최저임금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지요? 저희들이 현재 네. 시급이 16불 04전입니다. 시간당. 예. 근데 우리가 일하시는 그 직원들 미니멈 웨이지는 네.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시간당 시급이 높아가지고 네. 비즈니스 경영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네. 결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시간당 시급을 어느 정도로 평균적으로 주고 계시다고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오버타임을 안 주고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죠. 네. 그래 주 40시간을 네. 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그다음부터는 오버타임이 들어가니까. 네. 이게 주 40시간 플러스 네. 개인적인 이제 팁이 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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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 같은 식구들은 그렇게 어느 직장보다도 수입 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이 16불 04전이지만은 그렇게 주지 않고 더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더 많이 주는 집들도 있고 네. 또 좀 소규모일 경우는 네. 그 수준은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네. 비즈니스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하. 더 많이 주는 경우는 특별히 매니저급 아닌 다음에는 아하. 뭐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매니저들은 또 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그렇군요. 또 월급을 좀 높이 시급을 쳐서 계산해 드리고자 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직원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예요. 아하. 우리가 시급을 뭐 16불을 드린다든지 20불을 드려도 현재 구하기가 이게 팬데믹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임금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도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도 많고. 임금 때문에 결코 직원들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네. 우선 그 직원들이라는 건 뭐 쿡이라든지 네. 또 메인 쿡도 있고 주방 쿡도 있고 네. 또 헬퍼 쿡도 있고 네. 또 웨이트레스 웨이터들 이런 문제들이 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첫 번째 우리 코리아타운 미주에서 어려운 점들은 그분들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아하. 한국 같은 뭐 요리 학교, 전문 네. 학교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네. 실습도 하고 네. 또 메인 쿡도 되고 그러는데 네. 미주에서는 한식 정형 쿡 학교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아. 또 한국에서 뭐 한인타운에다가 학교를 뭐 세워서 해보려고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서 네.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군요. 그런 전문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더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웨이터 웨이트레스라는 직업이 네. 아직까지도 아하. 인식 자체가 그렇군요. 이게 좀 더 블루칼라에 속하는 직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새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우리 외식업에 일하는 사람들, 식당 종사자들이 생긴 핑크 칼라라는 요새 네. 하나 말도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질 않다. 그렇군요. 식당도 또 많이 생긴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아하. 봅니다. 예. 예. 근데 대표님 그 식당에 계신 직원분들이 네. 거의 뭐 10년씩, 20년씩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요. 자리가 없어서 거기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글쎄요. 저희들도 네. 제가 경영할 때 처음부터 직원들도 식구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물론 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네. 저만뿐만 아니라. 그러나 주인망과 경영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버티지 못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또 저희들이 이제 뭐 디시워시 하는 스페니시 친구들도 네. 저희가 지금 한 자리에서 29년째 하고 네. 있는데 27년, 26년 된 친구들이 3명이나 있어요. 또 야. 서버들도 네. 저희들은 다 15년, 20년씩 된 친구들이 네. 주로 있고. 네. 그래서 그건 감사하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패밀리십을 가지고 가족같이 야단 맞을 때 야단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렵죠. 손님들도 좀 많이 덜 찾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세계적인 불황이라고 얘기하고 네. 미 주류 사회는 뭐 호황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저희도 식당 하는 외식업자들은 식재료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계란값이라든지 그렇죠. 계란값 조그만 많이 올랐죠. 쪽파 한 단도 맞아요. 옛날에 1불에 10단씩 하던 것이 네. 지금 한 단에 1불씩 하고 네. 무한 박스가 9불 하던 것이 막 25불씩 하고 네. 이런 식자료가 오르기 때문에 네. 인건비 비례, 음. 손님이 매출 비례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이제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값이 있는데 뭐 된장찌개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기본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15달러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팁까지 포함하고 이러면은 거의 3만 원 돈이 한 네. 끼에 나가는 1인당 이렇게 나가는 셈인데 이 식재료 값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얼마 전에 뭐 일간지에서 어떤 기자가 그런 걸 조사했더라고요. 네. 자기가 뭐 닭도리탕을 한번 끓여 먹기 위해서 네. 치킨을 한 마리 사고 네. 또 뭐 야채도 사고 네. 담아내기도 사고 양파도 사고 네. 뭐 홍당무도 사고 여러 가지 식재료를 하니까 30불 이상이 들더라 이거 1인 기준에. 그래서 요새 자기가 마켓 가서 식재료를 사서 해 먹느니 네. 사실 식당 가서 먹는 것이 싸게 먹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싸게 네. 먹힌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은 네. 자기가 줄 서서 자기가 오더하고 네. 자기가 드시고 싶은 음식을 간단히 네. 먹고 나면 또 뭐 팁도 그렇게 뭐 1불에서 1, 2불 정도 넣고 나면 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도 있고 네. 또 식사라는 것은 네, 네. 음식이라는 것은 네. 대접받기도 하고 네. 대접하기도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값이 책정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인타운 전체적으로 식당 음식값이 비싸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1인당 뭐 한국으로는 요새 객단가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손님 한 분 한 분의 네. 식사 비용이 15불, 20불을 넘는다. 그래서 뭐 4명이 갔는데 팁까지 파킹비까지 해서 뭐 100불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말씀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음식 문화, 또 손님 대접 문화가 좀 외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그 미국 사람들 터치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오다해서 자기가 페이하는 그런 식습관, 식당 문화가
미국 사람들은 정착이 돼 있다고 봐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네. 4명에 가면 누가 한 사람 대표가 내야 되죠. 자기가 내요. 팁도 다 내고. 그러다 보니까 20불짜리 하나 드시더라도 100불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도 또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한인타운 음식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도 그런 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따 또 자세히 제가 또 네. 다른 문제로 또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요즘 가스값이 또 너무 올라서 굉장히 그 식당 운영하시는데 음식점 운영하시는데 부담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얼마나 부담이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서너 달 전부터 네. 고지서를 받고 가스값 고지서를 깜짝들 놀랐어요. 뭐가 잘못 계산이 네네. 됐나. 네. 우리가 가스가 파이프가 새나. 근데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보통은 2배에서 3배, 4배까지 가스값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스값이 전기보다 싸다 그래서 가스로 전부 스톱을 받고 식당도 주방이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가스값이 3배로 올라서 고지서가 나오면 이건 깜짝 놀란 일이에요. 그래요. 폐업했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가마솥 놓고 하루 종일 24시간 끓이고 그러니까 네. 뭐 3,000불 나온 집이 9,000불, 10,000불이 나온 거예요. 가스비가. 1,000만 원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식재료 값도 오른 상태에서 네. 이런 공과금까지 올라놓으니까 전체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폐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집들이 자꾸 생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사실 보면은 이제 매출이 늘어야지 이익이 늘 텐데 그럼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들 그냥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싸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가격을 낮춰서 손님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올 수 있는 방법. 근데 사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음식 가격을 내린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내린다는 것은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야만이 내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요. 가격을 내려서 좋은 음식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식재료 값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무엇으로 가격을 내리냐 이거. 인건비 맞춰야 되죠. 집세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세금도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음식 가격을 내렸을 때 과연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과 경영이 되겠느냐. 음식을 또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협회장을 맡고 계셔서. 네, 맞습니다. 네. 팁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팁도 이제 사실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사실 팁이라는 거는 어떤 봉사의 뜻에 고마움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됐고 일정 액수 보통 뭐 점심에는 10% 저녁에는 15%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뭐 20%씩 뭐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곤 하죠. 네.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면 저 베니스 비치라든지 유명 식당에는 네. 아예 그 팁 영수증에 네. 당신은 그 서빙 받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또 뭐 의료 보험을 위해서 적당한 양의 팁은 놓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는 식당들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팁은 서비스를 받고 감사의 표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우리 직원들한테 꼭 그런 얘기, 또 우리 회원들한테도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들 합니다. 네. 서비스는 네. 음식이다. 아하. 똑같다. 네.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네. 서비스도 좋아야 된다. 서비스는 곧 돈이다 이거예요. 팁을 많이 받으려면 서비스를 잘해야 또 생활에 보탬이 되는 팁이 나올 것이다. 거저 대충하고 팁을 많이 바라는 네.
이런 생각은 아예 갖지를 말아라. 그래서 저는 서비스, 팁 이것이 곧 같이 네. 이끌어지는 거니까 네.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를 받을 때 팁도 좋게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뭐 10%다, 15%가 20%가 과하다. 네. 얼마 전까지 사실 제 얘기를 하면 네. 네. 우리가 손님들이 이거 200불이 넘게 이게 팁은 얼마야? 이거 보통 15% 주면 얼마를 써야 돼? 네가 알아서 써. 예. 뭐 이런 손님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이거 영수증에 네. 15%는 얼마, 네. 18%는 얼마, 네. 20%는 얼마 네. 이렇게 해서 써서 프린트해서 나갔었어요. 네. 더러는 이거 뭐 20% 강요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요새 팀 문화 갖고 자꾸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예. 5%를 줘도 좋고 네. 10%를 줘도 좋고 20%를 내도 좋다. 예. 팁이라는 게 이제 음식값이 있고 세금이 네.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팁이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팁은 보통 퍼센테이지를 결정을 할 때 세금 포함한 가격에서 퍼센테이지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텍스를 빼고 음식값에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네. 세금을 뺀 음식 토탈에 팁을 뭐 15% 10% 계산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하. 원래 이런 연합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네. 안 됐었다가 네. 요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다시 이제 회장을 맡으시면서 대표 성격을 띠고 계신데 사실 참여 회원들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원래 우리 예. 옛날에는 요식협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1982년도에 이제 선배님들이 우리 요식협회를 창단해서 약 한 40년 됐죠. 네. 그동안 많은 회장님을 거쳐서 변화를 이루다가 네. 저희가 정관에 2년 이상 연임 4년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임 회장이신 용궁식당을 경영했던 왕덕정 회장님이 네. 4년을 하시고 네. 다음 후보 회장님 하시는 분 찾다 보니까 없었었어요. 네. 서로 안 하신다 그러다가 약 5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흐르다가 네. 정확히는 2020년에 저에 제가 네. 여러 가지 노동법이라든지 위생법이라든지 장애인 공익소송 같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이사들은 늘 있었으니까 네.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대표 회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네. 그 해에 코로나19가 터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맞자마자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뭐 보건 세미나라든지 노동법 세미나라든지 다양한 회원들을 위해서 네. 뭐 계획을 세웠었는데 보통 1년에 우리가 한 서너 차례 세미나를 해요. 전 네. 회원들. 우리가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에 약 한식, 일식, 중식, 커피숍. 네. 또 그 외에 뭐 소규모 네. 식당들 다 통해 한 1,300개 업소가 있어요. 회원이가 1,300 회원이면 네. 남가주에서 굉장히 많은 회원을 가진 그렇죠. 큰 단체입니다, 네. 저희들이. 네.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네. 아무 일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제 팬데믹 거의 끝나가는 네. 무렵에 빨리는 4월 늦으면 5월경에 네. 제일 급한 노동법 세미나, 아하. 공익 소송 문제 네. 요 세미나를 LA 한인회랑 같이 네. 크게 한번 여러분들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협회원들이 그렇게 많다면 또 협회원들이 협회에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좀 우리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많은 목소리가 어떤 거예요? 요 근래는 네. 그 가스값 오르는 문제가 아하. 굉장히 이제 좀 네. 그다음에 한 몇 달 전에 모든 식당들 주방을 전부 전기로 주방을 꾸미겠다. 이런 거 이슈가 됐었어요. 시의원들이 예. 몇 분 있어. 네.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현재 있는 가스 뭐든지 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 네.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스 값이 싸고 전기로 바꾸면
우선 경비가 많이 나가고 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로 했을 때 음식 맛이 제대로 나올 수가 아.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한식들은. 아, 미국 그렇군요. 식당들은 뭐 전기로 가능할 수도 해서 있는데. 약하게 해서 오므라이스나 뭐 햄버거 대충 할 수 있지만 한식은 어떤 중식은 아시안 음식 그렇게 해서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한인회라든지 KYCC라든지 또 한인 시의원들을 또 한인과 가까운 시의원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 옆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얼마 전에 네, 네. 당분간 무제한 연기 아, 그냥 가스 스톱으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회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이제 노동법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업소마다. 아, 그렇죠. 종업원들의 관리 워낙 문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강하다 보니까 예, 꼼꼼하게 챙겨야죠. 꼼꼼하게 챙겨야죠. 그 노동법이라는 것은 음,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네. 업주들을 위한 법은 조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고 예. 다행히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의 노동부 장관으로 계시던 그 줄리 수, 그 중국계 미국인 분이 연방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갔어요. 네. 아직 인준만 남아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같은 동양인으로서 저희 협회하고도 또 친밀한 관계를 옛날에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다시 한번 모시고 뭐 본인은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연방정부 노동부 장관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한번 좀 해보려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는 그렇죠.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많이 참석해서 좀 질문도 좀 받고 네. 그래서 노동법 문제가 크고 네. 그다음에 회원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지금 네.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조금 더 이슈화해야 되고 네. 현재 법으로는 좀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장애인은 우선적입니다. 장애인을 좀 배려하는 그런 시설이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예. 그럼 저희들이 그것도 홍보를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들어온 입구라든지 네. 카운터 높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또 건물주인도 조심해야 되고 핸디캡 그렇죠. 라인도 잘 그어야 되고 네. 그런 세미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식당은 어찌 위생, 보건국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뭐 10번 말해도 잔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분들이 우리 식당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려운 시기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식에 대한 또 위상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그거에 맞는 또 한식을 바라는 여러 의견들도 많거든요. 네. 사실 보면은 LA 한인타운이 그 중에서도 이제 K푸드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실제 중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대표적인 지역으로 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까 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거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서양 음식, 프랑스 음식이나 이태리 음식이나 모든 음식에 주 메뉴 외에 밑반찬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한국 음식만이 메인 음식 플러스 밑반찬이 네. 20가지, 미니멈 10가지에서 네. 20, 30가지가 나오는 것이 유명한 식당들의 네, 음식이라고 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밑반찬 20가지도 결국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메인 음식에 충실하지 않고 그런데 자꾸 돈을 쓰니까 음식 값이 원가가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메인 음식을 하나 먹기 위해서 네. 다른 밑반찬을 많이 먹으면 메인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 문화 자체가 식 습관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좀 바꿔야 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 세계 K푸드가 세계 음식에
들어가려면은 유명 5성급, 7성급 호텔의 한식 식당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예.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밑반찬 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찬 쓸데없는 메인 디시 외에는 다른 음식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메인 음식 드시러 오셨지 반찬. 그러나 우리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식만 예를 들자면 네. 벌써 제펜타운 같은 데 가서 고급 일식당 가서 사시미 시키면 사시미 외에 미소섭 네. 하나 딱 가지고 주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에 와서 뭐 세미나 때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코리안들 뭐해서 돈을 납니? 그렇게 많이 주고. 자기네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본 집 가보세요. 단무지 하나 3쪽, 4쪽 주고 5불, 3불 차지합니다. 네. 미소섭 한 번 더 달라 그러면 1불, 2불 차지합니다. 한인타운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예.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신군요. 네.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야, 이 집에 스키다시 맛있는 거 많이 나와. 네. 메인은 조금만 시켜. 이러고 얘기하면서 오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지나가다 듣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동포 여러분께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또 한식 세계화라 가지고 한식을 세계화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어떤 돈 가지고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뭐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디 뭐 음식 한번 갈비 한번 쭉 그걸로 끝나면 그 사람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실질적인 세계 각국에 놓여 있는 제가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지 요리 학원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외출해서 교육기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이런 데서 어떻게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서비스도 음식이라고 그랬고 서비스도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K푸드가 되기 위해서는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거. 또 한 가지 그릇 자체도 조금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 우리 한식들 그릇이 너무 커요. 그럼 밑반찬 많이 담아 나가야 돼. 네. 일본 그릇은 조그마지 않습니다. 자꾸 더 달라 그러면 더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가면 그릇들이 많이 작아졌어요. 이제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20년 전부터 외치고 하는 목소리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실천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이제 손님 여러분들께 또는 그 회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우선 부탁드릴게요. 동포 여러분에게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K푸드 한국 음식점을 찾아주셔서 드셔주시고 투고해주시고 또 팁도 많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1300개 업소를 대표해서 동포 여러분의 그 정말 눈물겨운 사랑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식자료가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오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음식값이 뭐 비싸다, 또 음식이 맛이 없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저희들 꼭 명심하고 항상 깨끗하고 맛있고 그런 음식을 만들고자 우리 업주들을 많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서빙하는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저희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잘 서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업주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힘드셨지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좋은 날 꼭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동포 여러분께서 힘주시니까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가장 애로사항 식사 제때 못합니다. 그렇군요. 제때 식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힘이 나야 식당 또 오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내시라고 파이팅 하라고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합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